얘는 왜? 뭐야? 아니 표시가 안 돼. 그냥 뭐 이거 질문을 정말 좋고 하나 너무 방법이 아 시대 차이야 시대 이거 만약에 현재로 쓸 거였다면 해 아니 여기에서 쓰면 안 되지 과거 시제잖아 옛날 얘기잖아 이 얘기 자체가 옛날 얘기잖아 그가 옛날에서 한 거잖아 그러니까 해수랑 머스트랑 같은 뜻인데 둘 다 쓰면 안 되죠 여기서는 현재 시제 과거 시제 어이구 씨 떨어지겠다 문제? 무슨 문제? 아 변형 문제? 수야 분명히 있는데 근데 이제 외부 지문도 학습을 해야 되니까 아무 주는 상관없어요. 넌 이거 저 뺄 거예요. 여기 아니 안 보내는 게 아니라 더 아프게 해줘? 이런 단어는 없어요 영어에. 맞다. 아 진짜. 맞다. 아니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내가 풀어 써도 돼. 써도 돼. 써도 돼. 일단 얘는 지금 이 순서로 쓸 거라면 얘는 이렇게 쓰면 안 돼. 좋지. 우리 뭐야? 그냥 크로스로 써야 돼. 과거는. 그리고 얘를 맨 뒤에다가 써야지.
그건 딱히 안 하셨나 보네요. 보여준 사람이 거의 없는 저한테. 알겠습니다. 이따가 그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저기 뭐냐 그 단어 연습지 혹시 받아가실 분은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아 이따가 말하라고. 근데 수행평 받아나요? 수행평가요? 이다 않아요? 무슨 수행평가? 수행평가 난 얘기 들은 것도 없는데 뭔 수행평가? 저희 단어 수행하니까 9월 말에 그냥 이거 1학기 때처럼 상담 똑같이. 해가지고 시험 선생님 단어를 시험을. 근데 그 프린트를 학교에서 따로 줬을 거 아니야? 네. 단어를. 네. 나는 그걸 못 받은 것 같은데. 똑같아요 단어. 똑같아? 내가 준 단어랑 똑같다고? 객관식이. 아 객관식으로? 네. 골라서 쓰는 거. 그럼 아니 근데 그 잠깐만 어디 몇 강이라고요? 그냥 시험 보기 다. 아 시험 범위 전체요? 네. 전범위? 그래? 오. 그러면 전범위 단어 시험지를 좀 줘야겠네. 뭐 그거는 뭐 어쨌든 저한테 따로 말씀해 주시고. 중국이요? 그거 하시는 거예요? 여기 3번 2번 할 차례인가요? 그러면? 네. 잠깐만요. 시험 그 범위 좀 보여주세요. 3, 7, 12, 15 하나, 둘, 셋, 넷 하나당 6질문이 있으니까 몇 개냐? 4, 4, 16, 16질문 그러면 5개 더하면은 21질문 21질문이네 외부 질문 개수 21질문? 그러면 잠깐만 계산해 보면 여러분이 시험이 아마 이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13, 14, 17, 18, 19가 맞나? 네. 이때죠. 그러면은 다다음 주까지 진도가 끝날래나? 잠깐만요. 계산 좀 해볼게요. 지금 하나, 둘, 셋, 3, 이거는 잠깐 계산이 잘못됐구나. 하나당 6질문씩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4, 24, 29질문이네. 시험이 되게 많네요. 29질문이 나네요. 외우시면. 그러면 29개요? 29개잖아, 진짜로. 한 강당 6질문 있잖아요. 레디, 겟셋, 1, 2, 3, 4. 6개잖아. 근데 지금 강이 5개 강 들어가잖아요. 5개 넣는 거예요? 4개 엑셀 응? 그러니까 맞다. 얘 겟셋만 들어가는데. 잠깐만. 그러면 4개니까 6, 4, 24에서 25질문. 그래도 많은데? 네, 5질문이 더 많네. 아무튼. 그러니까 모의고사 한 회분 정도는 되네요. 모의고사 한 회분. 그 정도인데 아무튼간 그러면 잠시만요. 오늘 7강 자료를 줄 거거든요, 제가. 7강 주고 12강 주고 15강 주고. 하루에 한 강씩 해야겠는데 거의 다다음 주까지 만약 진도를 끝낼 거라면. 네, 일단 뭐 그렇게 생각보다 여유가 있진 않네요. 지금 현재. 일단은 이거 자료부터 좀 드리고. 왜? 가방에서 뺐어요 여기. 뭐 이거 자료 안 들고 왔어요? 난 몰라요. 안 들고 겁니다. 네. 분필이 어디 분필만 가져올게요. 가방에서 뺐어요. 사실 그거는 아니야? 아니야, 근데 그거는 책상에 있는 거 아니야? 그래, 여기 야, 나 진짜 이거 했는데. 이거 하나만 더 줘봐. 하이. 찾아줄게. 찾아줄게. 3번이요? 찾으라. 바나나 우유. 뭐 이한이는 필기 뭐 저기 다른 친구 거뭐 받아서 나중에 하던지 뭐 어떻게든 하세요. 그거 본인이 알아가지고. 자, 3강 2번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3강 다 끝내고 2, 3, 4 개 정도밖에 안 되니까
거 그리고 7강도 이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첫 문장. Occasionally, 가끔씩 when toddler, 한 어린애가 will raid another's territory. 자, 다른 이의 이제 영역을 침범할 것이래요. 콤마하고 ing 나왔죠? 분사구문. 자, 그래서 provoking. provoke는 이제 유발하다라는 뜻이에요. 주로 어떤 이제 감정을 유발한다라고 할 때 이제 provoke를 많이 씁니다. brief. 자, 짧지만 intense, 강렬한 clash of wills. 의지의 clash, 충돌이랍니다. 이런 거를 일으키면서 또 다른 영역을 침범한답니다. 자, 다시 한번. 첫 문장에서 이제 나온 게 어떤 어린 애기가, 유아가 다른 유아의 영역을 침범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짧지만 강렬한 의지의 충돌을 일으킨답니다. 이 짧지만 강렬한 의지의 충돌이 뭘까? 이거는 뒷내용을 좀 봐야겠죠. 바로 이어서 Battles of this sort. 이러한 종류의 다툼이 can be more easily managed. 좀 더 쉽게 다뤄질 수 있답니다. By grouping tools. 그러니까 둘씩 묶어줌으로써요. According to similarities in temperament. 그러면 그 기질의 유사성에 따라서 둘씩 묶어주면서 해결이 될 수 있답니다. 자, 지금 이제 이 글은요 전형적인 문제점 해결책으로 지금 제시가 되고 있거든요. 여기 첫 문장에서는 문제점이 나왔어요.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어떤 한 애기가 다른 애기의 영역에 침범을 해서 의지의 충돌이 벌어진대요. 뭔가 좀 문제가 생긴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라? 이렇게 해결해라 라고 두 번째 문장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해결책을 제시하는 부분이 주제예요. 항상. 알겠죠?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이 주제다. 다시 한번. 그럼 이렇게 싸움이 나게 되면은 어떻게 해결하라는 거야? 둘씩 묶어주래요. 기질이 비슷한 애들 둘씩 묶어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로도 좀 우리가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아니 둘씩 묶으라는 게 뭔 말하는 건데 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그래서 부연 설명이 필요합니다. For instance 예시 나오죠. 자, 이어서 볼게요. Relatively passive easygoing tools. 비교적 수동적이고 느긋한 둘은요 can play alongside one another. 서로의 곁에서 놀 수 있답니다. For long periods of time with a conflict. 그러니까 갈등 없이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서로의 곁에서 놀 수가 있대요. 자, 그런데 on the other hand, 반면에 a group of active, assertive twos래. 이번엔 능동적이고 굉장히 주장이 센 그런 두 명이 있는 집단은 충돌하게 될 거랍니다. 특히나 처음에는요. But 그러나 will arrive at the tent within short order 이렇게 나왔는데 하지만 도달하게 될 건데요. 어떤 금방 긴장 완화 상태에 도달하게 될 거랍니다. If 뭐 하게 된다면 allowed to work things out pretty much on their own. 자, 거의 그들 스스로 여기서의 things는 상황으로 해석하세요. 상황 어떤 일들. 그러니까 상황이 work out 되도록 해결되도록 처리된다면. 자, 정리 좀 해봅시다. 이 글은요 딱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문제점, 해결책, 그리고 부연 설명 이렇게 3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문제점은 뭐였습니까? 첫 문장에 나온 게 어떤 다른 유아의 영역을 침범할 때 그때 이제 뭐 어떤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의지의 충돌을 일으킨다라는 거는 이제 서로 이제 갈등이 생긴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싸운다는 거야. 그래서 문제점을 한번 간단히 써보자면 뭐라고 할까요? 한 유아가 다른 유아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죠. 영역을 침범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다툼이 벌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해결책이 뭐였습니까? 비슷한 기질. 조금만 좀 지우고 좀 아래다 쓸게요. 비슷한 기질을 가진 유아들끼리 이제 그룹핑을 하라는 거죠. 묶어라 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필자가 주장하는 건데요. 자, 부연 설명에서는 지금까지 읽은 거는 두 가지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좀 소극적인 아이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여기서 말한 게 이제 수동적이고 느긋한 아이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좀 이제 수동적인 이제 유아들, 얘네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갈등이 없대요. 갈등 없이 오랫동안 잘 놀 수 있답니다.
자, 그런데 그의 반대로 능동적인 유아가 있어요. 능동적인 유아. 자, 우리 능동적인 애들은 어떻다? 일단 갈등이 생기게 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갈등이 있을 거다. 언제? 처음 딱 만나는 순간부터 이제 갈등이 있을 거래요. 하지만 어떻게 된다? 뭔가 걔네가 직접 상황을 해결하게 냅두면은 금방 그냥 그 긴장이 풀어질 것이다. 여기서 긴장 완화 상태에 도달하게 될 거다라고 말했는데 긴장 완화 상태가 된다는 건 결국 뭘 말하는 거냐? 화해한다는 소리겠죠. 뭐 둘이 이제 금방 괜찮아진다. 자, 갈등이 생기긴 하는데 근데 스스로 어떤 이제 그 갈등을 해결하게 되는 거죠. 스스로 갈등 해결하고 나면 그러면 이제 문제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됐나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자, in this instance, 이러한 사례에 the role of the supervising adult, 감독하는 어른의 역할은 is to prevent bodily harm, 그러니까 신체적인 해를 방지하는 것이지 not determining the pecking order, 그러니까 서열을 결정짓는 게 아니랍니다. 됐어요? 이게 어른으로서 해야 할 역할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친구들끼리 뭔가 이렇게 좀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이 어렸을 때. 근데 그 과정에서는 그냥 이제 뭔가 이렇게 막 싸우고 막 이렇게 주먹 다짐을 하게 됐을 때 뭔가 이렇게 신체적으로 다치게 될 수 있잖아. 그거를 이제 어른이 이제 막아주는 거지. 야, 네가 짱이야. 너가 오늘부터 우리 반 짱이다. 넌 아니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진짜 큰일 나는 거죠. 자, 그래서 will suffer real trouble, however. 자, 그러나 우리는 진정한 문제를 겪게 될 거랍니다. 뭐 할 때? passive toddlers. 그러니까 이 수동적인 유아들이 are mixed, 섞이게 될 때요. with active aggressive ones. 그래서 능동적이고 공격적인 ones니까 toddlers를 말하는 거겠죠. 유아들이랑. 그러니까 아까 전에 비슷한 기질을 가진 유아들끼리 묶으면은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수동적인 애들끼리 묶여 있으면 애초에 갈등이 없대요. 그리고 능동적인 애들끼리 묶였을 때는 처음에는 갈등이 있지만 치들끼리 뭐 이렇게 좀 투닥거리다가 해보면은 뭐 이제 금방 해결이 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비슷한 기질을 가진 애들끼리 묶으니까 문제가 없다는 거잖아요. 얘네들은 애초에 갈등이 없고 얘네들은 지들이 갈등을 해결하고 나면 문제가 없어지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섞이면 문제가 된다는 거야. 즉 기질이 섞이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뭐라 나옵니까? The more assertive toddlers. 자기 주장이 더 강할수록, 그 유아가 자기 주장이 더 강할수록, 더 비교폭도백이 아니었네. 미안. 그러면 더 강한 자기 주장을 가진 유아가요. Sensing the advantage. 자, 이점을 인식하면서 will take it. 그 이점을 차지해 버릴 거랍니다. 이점을 차지해 버린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얘가 딱 봐도 쟤는 되게 뭔가 좀 소극적이야. 근데 얘는 좀 막 이렇게 능동적이고, 막 공격적이고 막 이런 애가. 그럼 이제 얘가 가고, 내가 막 이제 뭐라 하니까 얘는 막 쫄아갖고 아무것도 못 하고 있어. 그럼 이제 얘가 생각하는 거지. 오케이, 얘 별거 아니네. 그래서 자기가 여기서는요 2점이라고 했는데 사실 2점이라는 해석보다는요 제가 봤을 때는 우위라고 해석하는 게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비교 우위. 이 비교 우위를 우리가 어드밴티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비교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얘보다 얘 뭐 지읒밥이네 이러면서 이제 내가 이제 얘보다 비교 우위를 점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섞이게 되면 문제가 된다. 이러고 내용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 글에서 말하는 거는요. 지금 이제 부연 설명을 3가지 버전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크게 보면 2가지예요. 크게 보면. 자, 일단 이 글에서 말하는 주제는 뭡니까? 비슷한 기질을 가진 유아들끼리 이제 이렇게 묶어 놓으면은 그러면 이제 유아들끼리의 갈등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갈등을 피하려면은 비슷한 기질의 애들끼리 묶어라. 이거예요. 이건데 그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서 크게 2가지 버전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비슷한 애들끼리 묶었을 때의 첫 번째 예시를 말했죠. 수동적이면 갈등 없고요. 능동적이면 나중에 갈등이 없어지고요. 그렇죠? 자, 그런데 만약에 기질이 섞이게 되면은 그 능동적이고 공격적인 애가 비교 우위를 점하게 된다라는 게 부연 설명으로 나왔습니다. 자, 얘는 그러면은 기질이 비슷한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 기질이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죠. 기질이 차이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된다? 공격적인
유아가 수동적인 그 아이의 유아에 대해 비교 우위를 정하게 된다. 됐어요? 이렇게 부연 설명이 나왔습니다. 보통 이렇게 문제점의 해결책이 나오는 이런 패턴의 글은요, 요지 문제로 내기가 보통 좋아요. 요지. 이 글의 요지가 무엇이냐?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는 기질이 유사한 유아들끼리 어울리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이 글의 요지. 즉 해결책에 나와 있는 거가 바로 정답이 되겠죠. 또는 요약문으로 출제해도 좋습니다. 이 두 개를 섞으면은 요약문이에요. 이 두 개를 섞으면요. 근데 방금 전에 제가 말한 요지나 요약문은요, 사실 난이도가 낮습니다. 왜? 처음 두 문장 읽으면 끝나요. 뒤에 읽을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문제를 되게 이제 쉽고 빠르게 풀 수 있기 때문에 좀 난이도가 좀 낮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다른 쪽으로는 문제를 좀 낼만한 게 뭐가 있을까? 일단은 제가 하나 생각하는 게 지금 얘네 둘이 서로 상반되는 거죠. 수동적이고 능동적이고. 근데 또 요 덩어리랑 요 덩어리도 상반되는 거죠. 기질이 비슷하고 차이가 있는 거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결국 이게 핵심이지만 부연 설명에서 비교 대조하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비교 대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류의 글은요, 어휘나 흐름 같은 걸로 내기가 좋아요. 어휘 같은 거. 그러니까 만약에 처음부터 끝까지 죄가 좋다라는 얘기밖에 없다고 쳐볼게요. A가 좋다 이 얘기밖에 없어. 이런 건 어휘로 낼 만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무조건 좋다라는 말에만 우리가 정답을 고르면 되거든요. 밑줄 5개 쳐져 있어, 어휘가. 그러면은 나쁘다라는 말 들어가 있으면 그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휘로 내기가 어렵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시험 난이도가 낮아지는 거죠.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부연 설명 부분에서 수동적인 애는 이래, 능동적인 애는 이래, 기질이 비슷한 애들은 이렇다. 근데 기질이 다른 애들은 이렇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서로 대조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휘 같은 문제로 출제하기도 좋다. 자, 그러면 어휘로 출제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를 한번 좀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럼 그걸 제가 좀 체크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문장씩 나눠서 보자면요. 일단 여기서는 이제 어휘로 낼 만한 게 크게 두 가지 정도 보이는데, 일단 레이드라는 단어랑 프로버킹이라는 단어, 이 두 단어 정도 어휘로 출제할 만합니다. 침범한다는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invade 같은 단어로 써주세요. invade. 됐어요? 침범하다, 침투하다. 그리고 프로버킹이라는 거는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evoke라는 단어도 있거든요. 여기서 ing을 쓰면 되죠. evoking. 이렇게 유의어를 좀 쓸만한 게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좀 체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제 부분이니까 당연히 중요하겠죠. 여기서 낼 만한 거는 similarities 이 정도? 그러니까 기질의 유사성에 따라서 처리될 수 있다. 여기서 핵심적인 말이잖아요. 기질이 비슷한 애들끼리 묶으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similarieties가 이제 핵심적인 어휘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도 되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여기서는 낼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일단 이 부분은 건들면 안 되거든요. passive나 easygoing. 여기는 건들면 안 되고 뒷내용을 건드려야 되는데, 사실 뒷내용에서는 이 지문 기준으로는 사실 건들 게 없습니다. 여기선 건들 게 없고요. 네, 없어요. 여기는 딱히 보이는 게 없네요. 그 다음 문장. 보자. 그 다음에 긴장 완화 상태라는 거는 좀 낼만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자. 해결하다라는 단어, 여기 work하고 나와 있죠. 이 단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가 될 것 같네요. 어휘로 출제할 만한 거. 얘보다는 얘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return. 그 다음에 다음 문장. 다음 문장에서는 determine 정도겠네요. 네, prevent보다는 얘가 좀 더 어휘로 출제할 만하고요. 그 다음 문장. 여기서는 이제 당연히 mixed가 중요하겠죠. 섞이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 이거는 충분히 우리가 추론이 가능한 게 앞 내용까지 뭐였습니까? 기질이 비슷한 애들끼리 묶었을 때는 문제가 없었다라는 건데, 여기에서 우리가 진정한 문제를 겪게 될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기질이 섞이게 됐을 때 문제가 된다는 걸 우리가 충분히 추론할 수 있죠. 그래서 mixed라는 녀석이 출제할 만하고요. 그 다음에 보자. 여기서는 이거는 근데 사실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건드리기는 조금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센싱 정도, 요 정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어휘로 출제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체크해드린 부분들이 다 어휘로 좀 출제할 만한 애들이다. 밑줄 쳐놓고 문맥상 어색한 낱말을 골라라. 이런 식으로 출제할 수 있다. 자, 다음 내용 넘어갈게요. 3번. 여기 다 지워도 되지? 다 지울게. 오늘은 번외가 몇 시에 나갈까? 저기 뒤로. 계속 시계 보고 있어요. 언제 나가요? 자, 3강 한번 보겠습니다. Countless variations on the marshmallow study on children. 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그 마시멜로우 연구에 관한 이제 셀 수 없는 바리에이션, 그러니까 많은 변형이 have been done over the years. 수년 동안 행해져 왔답니다. 이거 알고 있죠? 마시멜로우 연구. 아니, 잘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으니까 짧게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거죠. 이제 마시멜로우 이제 애한테 가갖고 야, 너 이거 마시멜로우를 지금 먹으면은 한 개 먹을 수 있는데 뭐 이제 10분 뒤에 먹으면 너 2개 먹을 수 있어. 어떻게 할래? 그러면 이제 애들이 이제 10분 동안 참았다가 2개를 먹는다. 이게 이제 마시멜로우 연구거든요. 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이거를요. 우리 아들내미한테 한번 실험을 해봤어. 얘가 감자튀김이 먹고 싶대. 그래서 누나 감자튀김을 지금 안 먹으면 지금 먹으면은 요거만 먹을 건데 이따 먹으면은 이만큼을 먹을 거야. 언제 먹을래?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대답 안 하고 그냥 먹었습니다. 우리 아들한테 안 먹히더라고요. 대답도 없어요. 그냥 뭐라 했냐? 잘 먹겠습니다. 이러고 그냥 먹어요. 막 먹어. 그래갖고 내가 안 줬죠. 그래갖고 안 주니까 또 이제 뭐라 그래요? 감자튀김 주세요. 그래서 실험이 의미가 없었습니다. 예, 이제 모든 아이들한테 먹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아무튼 네, 나도 한번 다음에 또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자, 어쨌든 이제 여러 변형 버전이 있었는데요. 다음 거. By far the most interesting finding. 자, 이 by far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짧게 설명을 써놨는데 단연코라고 써놨죠. 최상급 강조부사입니다. 그래서 단연코 가장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대절이한데요. 이 finding이 연구 결과라는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개인의 수행이 can be manipulated, 조작될 수 있대요. 뭐에 의해서? Increasing the stress. 스트레스를 증가시킴으로써. They are under. 그들이 아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래에 있다는 건요. 뭐뭐 하에 있는, 즉 스트레스 상태에 있는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더 쉽게 말하면 그들이 받고 있는 이 정도로 해석하면 돼요. 즉 그들이 받고 있는 스트레스를 증가시킴으로써 개인의 수행이 조작될 수 있다는 게 흥미로운 연구 결과였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일단 마시멜로우 얘기는 우리가 알고는 있어요. 참으면 더 나은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게 이제 결국 마시멜로우 연구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가장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스트레스를 증가시킴으로써 개인의 성과를 조작할 수가 있대요. 그럼 이 성과를 조작할 수 있다는 건 뭘 말하는 거고 스트레스를 뭐 어떻게 증가시킨다는 건지 좀 아직은 우리가 감이 오지 않습니다. 좀 더 이어서 볼게요. All sorts of stressors. 스트레서는 스트레스 요인이라고 해서 하는데 그러면 온갖 종류의 스트레스 요인들은 have been studied, 연구되었답니다. 자,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실험 대상자들, 피실험자들이 might be asked. 질문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 여기서 투부정사 붙었으니까 질문 받는 게 아니라 요청받다로 해석해야 됩니다. ask랑 투부정사가 어울리면 항상 요청의 뜻이에요. 알겠죠? 자, 피실험자들은 요청받을 수 있었대요. 투부정사 하라고. think about, 생각하래. 그리고 look at, 보랍니다. something needs stressing.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를 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스트레스를 주는 것을 한번 보라고 이렇게 요구받았대요. 이 실험 대상자들한테. 자, 그랬더니 they might be exposed. 그들은 노출될 수도 있었대요. to a loud noise or a strong smell. 시끄러운 소음이라든가 이렇게 강한 냄새. 이런 게 이제 스트레스의 요인 중 일부가 되는 거죠. While doing the task. 그들이 어떤 과업을 하는 동안 이런 거에 노출이 됐답니다. The testing room, 그 실험실이 might purposefully be made.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졌을 수도 있대요. 어떻게? To hot, to cold, or to crowded.
너무 뜨겁거나 너무 춥거나 너무 혼잡하게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요인들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이제 세팅이 됐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나왔는가? 연구가 보여주기로는 대절이야 보여줬는데 The greater the emotional, physical or psychological stress is. 자, 그러면 감정적이고 신체적이고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the greater 더 클수록 the harder 더 어렵대요. It is 가주어예요. 이거 해석 없습니다. 더 어렵다는 것을 보여줬답니다. 뭐가 더 어려워? For us to delay gratification. 자, 여기서 for us는 의미상 주어고요. 이 to 정사가 바로 진주어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gratification은요, satisfaction이에요. 만족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만족감을 딜레이 한다는 거니까 미룬다는 거겠죠. 즉 우리가 만족감을 미루는 게 더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답니다. 일단은 내용을 좀 더 읽어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 That tells us. 그것은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대절을요. 대절이 잠깐만. 여기까지네요. A child's ability to resist on impulse. impulse는 충동입니다. 충동에 저항하고자 하는 어떤 아이의 능력은요, is first and foremost a matter of arousal. arousal 하면은 각성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각성이라는 단어 작년 주역에서 봤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자 다시.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각성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즉 the result of too much stress.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의 결과와 the effect this has on energy reserves. 여기에 have on이 있는데 앞에 effect가 있죠. 원래 우리가 have on effect on이 한 세트거든요. 뭐뭐에 영향을 미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effect가 앞으로 빠진 겁니다. 앞으로 빠져서 여기 목적격 관계대 명사가 생략돼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에너지 비축량에 끼치는 영향 됐어요? 이런 거와 같은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의 결과 뭐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일단 내용을 좀 이해를 해봐야 될 텐데 문장이 두 문장 남았으니까 마저 읽고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how hard is it to think clearly when you are stressed out or exhausted? 자, 얼마나 어려울까? 명확하게 생각하는 게 너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은 지쳐 있을 때, 기진맥진할 때, 그때 명확하게 생각하는 게 얼마나 어려울까? How 이하를 notice 주목해보라. How much easier it is 얼마나 더 쉬운지 to resist the temptation 유혹에 저항하는 게 when you are feeling calm 당신이 차분하다고 느끼고 있을 때 유혹에 저항하는 게 얼마나 더 쉬운지를 주목해봐라. 이러고 끝났습니다. 자, 일단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말해볼게요.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결국에는 애들은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유혹에 저항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단 결론이에요. 자, 이거를 먼저 좀 써줄게요. 주제를. 자, 아이들은 뭐라 그러냐,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유혹에 저항하기 힘들어한다. 이게 주제입니다. 됐어요? 그럼 이거를 가장 잘 드러내는 게 이제 어떤 거냐면요, 바로 요 문장이거든요. 요 문장. 여기가 바로 주제에 가장 가깝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은요, 예시로서 시작을 했는데 일단 초반에 첫 두 문장에서는요 명확한 주제가 안 나왔거든요. 왜 그러냐면 다시 봐봐. 첫 문장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그 마시멜로우 연구의 바리에이션이 등장했다 라면서 도입부가 나오고 있고요. 그럼 그 바리에이션이 뭐가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겠죠. 그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두 번째에서 나온 겁니다. 재밌는 게 하나 있었어. 그게 뭐였냐면은 그 스트레스, 그들이 받고 있는 스트레스를 증가시킴으로써 이 성과를 조작할 수 있대요. 성과를. 근데 성과를 조작할 수 있다는 게, 아니 그럼 스트레스에 따라서 성과가 어떻게 되냐는 거야. 스트레스를 더 받으면은 뭐 성과가 좋아진다는 거야, 안 좋아진다는 거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냥 조작될 수 있다라고만 나왔지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가 않죠.
그러니까 얘를 주제로 잡기에는 좀 부적절하다. 왜냐면 정확한 내용이 안 나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구체적인 예시가 나오는데 예시에서 실험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따라서 실험이 어떻게 진행됐는가 다시 한번 보자면 그 피실험자들은 어쨌든 스트레스를 본인이 받을 만한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하도록 요청을 받았답니다. 스트레스 요인에 대해서 생각을 하거나 그걸 보거나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너네한테 이제 스트레스 줄 만한 거. 얘들아 너네 이제 곧 있으면 시험이다? 시험 계속 생각해봐. 니네가 이번 중간고사 어떻게 볼지. 야 너네 곧 있으면 1학년 끝나. 너네 내년부터 이제 입시 준비 본격적으로 해야 돼. 세특도 해야 되거든. 세특 이렇게 준비해야 되고. 금방 학창 시절 간다. 너네 이제 고3 되면 이제 수능 준비도 해야 되고, 그렇지? 자 이걸 계속 생각한다고 쳐봐. 벌써 스트레스 줘. 그렇죠? 자, 아니 진짜 생각하지 말고. 자 이렇게 이제 요청을 받을 수 있어. 자 근데 그러면서도 또 동시에 어떤 상황이야? 주변이 막 시끄러워. 막 이상한 냄새도 나. 막 이런 상황이라고 쳐봐요. 자, 그리고 여기가 또 겁나 덥거나 춥거나 막 너무 정신이 사납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가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아이들한테 과업을 시킨 거야. 과업을. 됐어? 그러니까 한번 이제 해봐라. 우리가 지금 미션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한 거죠. 자, 근데 그랬을 때 이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감정적이고 신체적이고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클수록 심리적인 자 결국에 쉽게 말하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을수록 더 어렵답니다. 요거를 좀 잘 봐야 되는데 우리가 만족감을 미루기가 더 어렵대요. 만족감을 미루기가 어렵다는 게 무슨 말일까? 만족감을 미루기가 어렵다. 빨리 가. 그렇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만족감을 미룬다는 거는요. 우리 마시멜로 연구가 뭔데요? 즉시 만족할 거냐, 나중에 더 큰 만족을 할 거냐 이거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만족감에 대한 실험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이면은 만족감을 미룰 수가 없어. 그냥 나중에 더 큰 보상? 아 몰라, 필요 없어. 나는 지금 좋아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됐어? 그 얘기 하는 거야 지금. 이게 결과예요. 결과. 연구 결과. 결국 이 글에서 하고 싶은 말은 이거거든요.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유혹을 견디기가 어렵다라고 했잖아요. 제가 유혹에 저항하기 힘들어한다. 유혹에 저항하기 힘들어한다라는 게 결국은 뭡니까? 똑같은 말로 하면은요. 즉시 만족감을 얻기 원한다는 거죠. 됐어요? 맞아요? 근데 즉시 만족감을 얻기 원한다는 게 또 뭐랑 똑같습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가 만족감을 딜레이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이거랑 똑같은 거죠. 됐나요? 그러면 지금 이 글의 핵심적인 내용이 여기에 다 담겨 있죠. 그래서 얘가 뭐라? 다시 한번 말하면 주제라고 했죠. 근데 여러분 서술형에서 잘 나오는 게 뭔지 알아요? 주제문인데 구문적으로 중요할 때 이때가 서술형으로 잘 나오거든. 주제문이죠? 근데 더비교급이네. 그렇죠? 그럼 이거 뭐야? 서술형으로 그냥 내주세요 하는 문제예요. 사실상 이런 거는. 됐어요? 이런 게 진짜 내기 좋은 애들이거든요. 근데 잠깐만 3강 3번이 서술형으로 나온다는. 아 그래요? 그러면은 더더욱 내기가 좋겠네요. 서술형으로 내든 아니면은 빈칸으로 내든. 근데 제가 노파심이 좀 들어서 혹시나 해갖고 하나를 좀 말해줄게요. 작년 1학기 중간고사 때 한번 나왔고 2학기 중간인가 기말 때 한 번 더 나왔었는데 이 더비교급을 가지고 주역고가 작년에 2번인가 시험을 냈어요. 서술형에서 2번인가 냈었는데 1학기 중간고사 때 어떻게 나왔냐면 이 더비교급 문장을 다른 문장으로 바꿔 쓸 수 있거든. 근데 사실 이게 중3 때 배우는 거야. 근데 그거를 기억할 리가 없지. 니네가 어제 배운 것도 기억 안 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제대로 쓴 친구가 없었던 이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보통 요거 자체로 시험을 내지만 또 주역이 희한한 걸로 또 서술형 내니까 혹시나 해서 제가 이거를 문장을 한번 좀 전환을 해볼게요. 자 어떻게 전환할 수 있냐면 일단 원리를 좀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여기다 좀 써보겠습니다. 아직 쓰지 말고 한번 봐보세요. 자, 우리가 더 비교급의 주어 동사 그리고 더 비교급의 주어 동사 이렇게 하면은 뭐뭐 하면 할수록 더 뭐하다 이렇게 서죠. 이게 더 비교급 더 비교급. 근데 이 녀석이 원래 원조가 뭐냐면요. 원래 as라는 접속사에서 나온 거예요. 원래는요. 그러니까 원래는 as 주어 동사의 비교급 그 다음에
어